리니알바가 결국에는 올라가서 횡격막에 경상간막, 간상간막을 해서 간을 걸어놓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이게 다 횡격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검상돌기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부드러운 압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긴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부늑골 하는데 배에서 배수음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뒤쪽에 있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목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멀리서부터 하나씩 그 커플들을 벗기고 올라오고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설명드릴 갑상연골, 후두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은 특히나 감정에 관련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저장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상연골을 외측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반대편은 하나 정도 잡으신 다음에 자, 위 아래로 움직여봐요. 좌우로 밀어보고. 자, 오늘은 경추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추의 불편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뒤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이 뒤쪽에 있는 경추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전견근막,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라는 거예요. 경추 두개골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상지 또는 앞에 폐, 심장, 흉골, 늑골을 감싸서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막이 있어요. 우리 상지에서. 그래서 그 막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덮고 있고, 쇄골, 구조물들, 뼈로 된 구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갑상선, 그 다음에 경추, 흉추, 모든 이 안에 지금 근육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각근이라든가 흉쇄어들근이라든가 상부 승모근이라든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구조물, 앞에 있는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을 통해서 어떻게 뒤쪽의 경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 막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맨 앞이 표층, 그 다음에 기관지,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윤상연골, 갑상연골, 갑상선 등,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심장, 심막을 이루고 폐막을 이루고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기관 전근막, 그 다음에 추체 앞쪽에 전종인대를 따라서 붙어서 이어지는 추전근막,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경근막이라는 건.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녹색 그림이 표층근막이에요.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인버스팅 파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추전근막이죠. 척추의 앞쪽에서 이렇게 전종인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근막,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을 싸서 내려오는 파란색의, 요 파란색의 기관 전근막,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이제 단면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죠. 얘가 이제 추체예요. 추체고 지금 이렇게 싸고 있는 게 뭘까요? 요게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요게 앞쪽, 척추 앞쪽에 붙었죠. 추전근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기관지, 식도, 그 다음에 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윤상연골, 갑상연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싸고 있는 기관 전근막,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외측에 녹색 선 요렇게 되어 있죠. 얘들이 뭐다? 표층근막이에요. 그래서 표층근막들은 대부분 트라페지우스나 흉쇄어들거나 이런 근육들을 싸고 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과, 아니면 목 근육 쪽에서도 앞쪽에서 쓰여지는 경장근, 심부 굴곡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추전근막에 쌓여 있다. 그리고 앞쪽에 설골, 갑상연골 하고 있는 기관 전근막, 이렇게 3개의 층이 원래는 하나의 막인데
레이어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횡격막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그 안쪽에서 지금 이거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돌려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를 싸고 있는 게 기관 전근막, 여기를 싸고 있는 게 추전근막,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걸 표층근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파란 것과 빨간 것과 파란 것인데 여기 혈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동맥이 지나가는 자리, 경동맥 근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란 거는 신경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경추신경. 경추신경이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추체, 목뼈의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완 신경총도 이쪽에서 이 엔테리어 서비카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식도하고 기관지하고 같이 연결이 이렇게 다 쌓여져 있고,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조금 더 한번 보면 요 라인이 뭘까요? 그러면 추전이겠죠. 척추를 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요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기관 전근막, 그리고 요 앞쪽으로 흉골 쪽으로 이어져서 다 이어지는 것들, 표층근막 전부 다 싸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근막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에서도 기관 전근막은 지금 보이는 가장 큰 뼈 있죠. 남자들 여기 목젖 튀어나오는 거, 이걸 갑상연골이라고 하거든요. 갑상연골,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작은 게 윤상연골.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설골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막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턱관절로 연결이 되면서 어디로? 저편골까지, 두개저까지 연결이 되는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한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근막경선 해박의 신부전방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신부전방선에선 여기를 다루는 테크닉이 없어요. 그래서 라스나 오스테피시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연결성에 의해서 뼈 안에 있는 횡격막, 척추, 그 다음에 기관지들, 지금 말씀드린 앞쪽에 있는 윤상연골, 후두연골이라고 해요. 다 합쳐서 후두연골들에 관련된 것들이 이름은 다르고 구조는 다르지만 뒷부분, 우리가 흔히 아프다고 하는 경추 부위의 불편함들을 해소하게 하는 메인 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뒤쪽 아프다 그러는데 앞에서 봐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성이 어디까지예요? 횡격막. 근데 횡격막에서는 또 어디로 갈까요? 다 타고 내려와서 복막 싸고 장골, 그래서 발바닥까지 다 이어지는 경로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목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디서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발부터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곳까지의 연결선상에다 놓고 그 긴장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것들을 그 연결선상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갈 때 목을 많이, 경추를 많이 우리가 다루지 않았음에도 그분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적으로는 오늘 제가 저쪽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지만 좀 보자고요. 얘가 척추죠. 얘들이 뭐예요? 말씀드린 후두연골이란 말이에요. 바로 앞쪽에 위치하나요, 안 하나요? 경추하고.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근골격 뼈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뭐가 싸고 있다 할까?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가 다 해서 어디까지? 두개골까지 다 감싸는 경로로 가고 쇄골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상완의 제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팔로 내려가는 팔 쪽의 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엘보 증상이라든가 손에 관련된 증후군들 다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경추와도 연결돼 있어 경추를 보기도 하지만 경추도 당연히 봐야 하는 거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쇄골도 봐야 되고 일본 늑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횡격막도 봐야 되고 이런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배드에 가서 그럼 앞쪽에 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배드에 와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설명드린 앞에 후드 연골, 갑상 연골, 윤상 연골, 설골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연결선상에서 횡격막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 구조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꼭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연결로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횡격막에 관련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장기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죠? 간을 올린다거나 위를 들어 올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리니알바, 가장 기본적인 리니알바서부터 견상간막, 관상간막 정도만 해결하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니알바 천천히. 자, 베리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베리어. 느끼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처음엔 기다려줍니다. 자,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랬고, 그럼 참 리니알바는 왜 할까요? 자, 리니알바가 결국에는 올라가서 횡격막에 견상간막, 간상간막을 해서 간을 걸어놓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 밑으로는 배꼽을 지나서 밑으로는 정중제삭과 연결이 되면서 골반 내로 흡수가 돼서 청골을 감싸서 골반 안에 있는 골반막과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그런 연결상으로 봤을 때 아까 목의 불편함, 엔테리어 서비칼 파시아가 골반까지도 이어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골반절을 형성하면서 골반 안에 다른 막이 또 있어요. 골반저 막이 폐쇄막들, 내폐쇄막, 외폐쇄막과 연결이 되고, 그 내폐쇄막과 외폐쇄막은 결국엔 골반저에서 고관절로 이어지고 그 경로를 따라서 하지로 내려가면서 족저근막까지 이어지는 스라간막을 통해서, 그래서 목이 아프다고 하지만 스라근막서부터 족저근막서부터 스라간막을 따라서 골반저를 따라와서 복부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경로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리니알바를 해보고요. 제한의 음쪽을 끌고 와서 로테이션 줘볼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불편하신 분이 목이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를 할 뿐이지 사실 그분이 발바닥도 많이 아픈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바닥도 많이 아프고 골반은 밑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앉아있을 수가 없죠. 좌골이 제대로 지탱을 하지 못하니까.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 가운데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나머지는 그냥저냥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은 정말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든 가서 자기는 목이 우선순위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아프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연결선상에다 놓고 같이 시선을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니얼바 천천히 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견상간막, 관상간막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횡격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늑거리 움직임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횡격막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늑거리 움직임 만들어질 거고, 늑거리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늑골은 뒤로 돌아가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척추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막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연결선상의 연결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지금 나머지 손들은 늑골 위에 올려져 있죠.
기다리면서 늑골의 움직임이 얼만큼 활성화되고 기능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축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호흡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서 반대쪽 가서 자, 그러면 횡격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간을 리프트하고 위를 리프트하고 또는 간 굴곡부와 비장 굴곡부를 활성화시켜주는 테크닉들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죠. 간 굴곡부 같은 경우는 대망에서 덮여서 나온 조직인 횡격 결장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횡격막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위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연결성들을 알기 위해서. 목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목만 해결해 주진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요. 자, 그래서 배 횡격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횡격막 자체를 하는 것들, 배꼽 위에서 이거는 횡격막 테크닉입니다. 라스의 횡격막 테크닉이에요. 배꼽 위에서 검상돌기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부드러운 압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내 손 안에 있는 장기들을 횡격막의 돔 안으로 밀어넣는다는 기분으로 부드럽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바닥 안과 횡격막 사이에 약간 탱탱볼처럼 어떤 압력이 느껴질 거고 그 압력이 긴장이 풀어져서 해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라스에서 사용하는 하부 늑골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 빵빵해가지고 자 호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긴장의 톤을 연결선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톤다운 시켜가면서 다시 장기 배 쪽에 긴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부 늑골 하는데 배에서 배수음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관계, 역류성 식도염이나 여러 가지 급성 위염이나 아니면 배탈이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호흡의 제한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늑골을 안 움직여 척추 안 움직이니까. 그렇지. 그럼 전체적으로 자 늑골의 긴장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부 쪽에서도 했으니까 위에서도 좀 해줄 필요 있겠죠. 움직임 검사하고 스프링 테스트하고 그대로 그렇죠. 자, 호흡이 제한이 있으면 쇄골은 자기 기능을 할까요? 쇄골도 자기 기능을 못하죠. 흉골도 자기 기능을 못하죠. 그럼 그 구조물들은 전부 다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고 척추 기능 떨어지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뭐가 싸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막들이 다 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막의 긴장. 결국엔 이런 행위들이
겉에 보이고 만져지는 구조물을 만지고 있지만 영향을 주는 건 이런 구조물들을 싸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의 긴장의 톤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흉골까지 이렇게 하고 흉골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 흉골도 봐주면 좋겠죠. 흉골도 가볍게. 늑골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니까. 사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후두 연골, 갑상 연골, 윤상 연골, 설골만 딱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으시대요. 목도 아프고 보니까 얼굴도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하는 김에 연결해서 목도 불편한 목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컨디션 안 좋은 부분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호흡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것들 한번 하면서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후두 연골도. 지금 계속 움직이죠. 꼭 그거 같아. 권투 그 코미디 영화 보면 권투 연습하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저는 손만 올려놓고 있고 그런 어떤 긴장의 톤이 떨어지면서 선생님이 지금 모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라이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목이 계속 척추 자체가 지금 굴곡하고 신전하고의 패턴을 계속 가져가고 계신 것으로 그때 호흡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이라는 건 굴곡, 신전, 척추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가 아까 쇄골 싸고 있다고 했습니까? 안 싸고 있다. 쇄골도 그러니까 봐주는 거죠. 그럼 쇄골도 호흡과 움직임이 연동해서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호흡과 연동해서 일어납니다. 모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반대쪽도. 척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이 움직임은 척추예요. 좀 굴곡되고, 굴곡되니까 고개는 들려버리죠. 등이 뒤로 빠지니까. 그리고 다시 신전, 척추가 신전의 모습 갈 때 흡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모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 앞쪽 쇄골 쪽에서 흉쇄들근의 쇄골지 쪽을 통해서 전방에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도 아까 제가 어디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 계층 중에. 척추도 싸고 다 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척추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굴곡되고 다시 신전으로 쭉 그래서 이런 싸고 있는 막만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해줘도 결국엔 근골격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 손에서는 지금 뒤쪽에 있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결국엔 지금 컨택하고 있는 부분이 전사각근, 사각근에 관련된 부위일 수도 있다. 막을 컨택하지만 결국엔 근육도 컨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1번 늑골도 뒤에서 1번 늑골도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에 쌓여있기 때문에 1번 늑골도 같이 컨택해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오른쪽 1번 늑골이
후 상방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반 늑골 또한 사각근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과 연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이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 늑골이 그때 다시 척추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목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건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목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멀리서부터 하나씩 그 커플들을 벗기고 올라오고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핵심인 앞쪽에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얘들은 축 라인 안에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올라온 라인이 축 안에 있는 라인의 구조물들이거든요. 대부분 얘들은 뭐가 잠기는 곳이냐면 감정이 담기는 곳이고, 오늘 지금 설명드릴 갑상연골, 후두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은 특히나 감정에 관련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저장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할 때 트라우마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긍정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던 것들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키포인트,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골이나 지금 후두연골 이쪽 갑상연골, 윤상연골의 주 기능은 연화작용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하고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긍글극계, 특히 가까운 경추 부위나 흉추 부위의 불편함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자리가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경우죠. 같은 상황에 같은 사람인데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안에 타고 있는 것만 틀린 거죠. 혼자서 운전할 때 이쪽은 동승자와 같이 운전하고 같이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혼자 다쳤고, 이쪽은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쳤을 때 이 사람은 일반적인 치료로 충분히 회복이 되고 일상에 복귀가 되지만,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낫지 않는 경우가 발생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두부 쪽에 위에 있는 손을 이렇게 경추를 포함해서 올려놓고요. 가장 목젖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연골을 이루고 있는 갑상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오셔도, 윤상연골부터 올라오셔도 되고 갑상연골부터 해도 되고, 그래서 요 밑에 가장 튀어나온 목젖 밑에 하나 살짝 내려가면, 한 마디 정도 내려가면 또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연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윤상연골. 그래서 윤상연골을 외측에서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손가락 2개 정도, 반대편은 하나 정도 잡으신 다음에 자, 위, 아래로 움직여봐요. 간접법으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아주 젠틀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위, 아래. 그래서 잘 가는 방향으로 방향 잡아놓고, 좌우로 밀어보고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줘보고 잘 가는 방향으로 로테이션 주고 천장 방향으로 리프트를 살짝 해놓습니다. 이게 간접법이에요. 오히려 안 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후두 연골들은 직접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법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연골 잡아서 위 아래 잘 가는 방향, 좌우 잘 가는 방향, 로테이션 해보고 롤 해보고 잘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리프팅.
지금 하고 있는 게 뒤쪽에 목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원하는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에 앞쪽에 있는 구조물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골. 잡아서 그대로 똑같은 방법식으로 좌우 밀어보고, 잘 가는 방향, 롤 해보고, 잘 가는 방향, 리프팅. 대부분 호흡과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나 1번 노골 한 것처럼 척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호흡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호흡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전체적으로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설골만 빼고. 그리고 지금 이 후두 연골 등은 미주신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왼쪽의 윤상연골이나 이런 쪽은 왼쪽으로 들어가는 미주신경하고 연결이 매우 근접하게 되어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교감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위장관계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좀 더 위장관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목에 손을 대고 있지만 속이 불편하신 분들, 위장관계에 관련된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좌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우측은 우심방으로 들어가면서 심장 박동을 좀 느리게, 빠른 것들을 느리게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들. 그리고 교감신경을,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측과 좌우측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추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손을 빼볼게요. 빼도 일어납니다. 네. 그런 싸고 있는 막의 영향에 의해서 경추 움직임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고 윤상연골과 갑상연골을 동시에 잡아서 했으니까 설골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턱 닫고 천천히 빼고 설골도 잡아서 아까보다 많이 풀렸어요. 앞쪽이 긴장해. 자, 경추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 손 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우리가 척추가 한쪽으로 휘었어요, 뒤로 나왔어요도 느낄 수 있지만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 등도 자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손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연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아까 이런 부분이 앞에 있는 뒷머슬, longus coel 머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쌓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흉추나 다 후만되어 있고 고개는 과신전돼서 longus coel 머슬들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의무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초기에 턱을 닫는 초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따라오는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운동적인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강제하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 긴장해서 움직이지 않던 것들을 해소해줘서 스스로 움직임이 회복이 돼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제공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수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후두연골, 갑상연골, 윤상연골, 설골에 관련된 부분 테크닉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경추 부의 라스라든가
OA 연결, 두 개 청구를 연결해서 마무리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